안녕하세요. 울림공작소 울림입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인 지금까지 거의 15년 동안 독서 모임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제가 참여자로서 참여를 한 적도 있고, 제가 운영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 적도 있어요. 독서 모임을 15년 동안 한 사람이 말하는 독서 모임의 장점, 그리고 어려운 점,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원래부터 책을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10대 이후로는 만화책만 보느라고 책과는 담쌓고 산 지가 좀 기간이 길었고요. 그리고 대학교도 공대로 가는 바람에 그 전공 따라가기 급급해가지고, 특별히 취미가 독서가 아닌 이상은 다른 책을 볼 시간적 여유나 그런 마음의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4학년 때 나는 공대 공학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예능 PD가 돼야겠다라는 꿈을 정하고 갑자기 언론사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러려다 보니 글을 써야 돼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게 혼자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독서 모임을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독서 모임의 참여자로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독서 모임이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책을 읽으러 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 부닥치게 되는 문제점이 바로 뒤로 밀린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 인생에, 내 일상에 책이 없던 사람이 독서 모임이 갑자기 짠 하고 들어오게 되면 미리 책을 읽어가야 되고, 뭐 후기를 써가야 되는 것도 있고, 발제를 해가야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어떤 말을 가서 나눌지를 미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읽는 시간과 독서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시간, 혹시라도 뒤풀이가 있다면 그 시간까지 해서, 그리고 다음 책을 선정하는 시간까지 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게 일상에 독서가 없던 사람이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일이 급하거나 당장 중요한 시험이 있다던가,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던가 하고 다른 우선순위 높은 일이 탁 치고 들어오게 되면 독서는 뒤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독서 모임 안에 모인 사람들이 만약에 전부 다 독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러면 하나 둘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이 처음 독서 모임에 참여했을 때 좀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꾸준히 몇 년 동안 이어갔던 독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게 20대 후반부터 결혼을 하고 나서 30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이어졌던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은 왜 그랬냐 하면 성비가 일단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보통은 성비가 비슷한 거를 선호를 하시겠지만, 성비가 비슷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또 이야기도 풍성해지고 좋은 점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뭔가 연애가 일어난다던가 서로 뭔가 묘한 긴장감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꽤 오래 했던, 되게 좋아했던 독서 모임은 여자분이 운영을 하고 계셨고,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도 대부분 여자분이었어요. 가끔씩 남자분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를 하시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인원은 여자분이었고, 그러다 보니 되게 편안하게 오히려 다들 이야기를 했고 전혀 긴장감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하자 이래서 다 같이 술 마시러 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언니 동생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따로 더 만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게 그 독서 모임이 다른 독서 모임들과 좀 달랐던 점이 아닐까. 그래서 꽤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을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쭉 육아를 했는데, 육아를 하면서도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육아를 하면서 독서 모임을 하게 된 계기는 또 뭐였냐면, 처음에 저는 전업 엄마로 퇴사를 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 아이한테 완전히 이렇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 아이가 예쁘고 내가 이걸 정말 처음이니까 서툴고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아직 말 못하는, 말이 안 통하는 아이하고만 있잖아요. 계속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아이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이런 뭔가 되게 동물로서, 동물 암컷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아이한테 뭐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이쁘다 이런 말을 물론 대화를 하긴 하지만 아이가 피드백을 언어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단어는 굉장히 아기 언어, 맘마 먹자, 응가했어 뭐 이런 단어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의 사고가 되게 퇴화되는 느낌이 들고 뭔가 퇴근한 남편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그만큼 지적인 대화를 그리고 상호작용이 되는 어른의 대화를 할 창구가 없는 거예요. 아이 육아에만 이렇게 매몰이 되어 있다 보니. 그래서 나 책도 좀 읽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 애 수유하고 응가 기저귀만 갈다가 하루를 다 보내네. 근데 그게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몇 개월씩 이어지네. 그래서 어른과 대화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근처에 사시는 분이 여기 우리 지역에 엄마들이 모여서 책 읽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같이 할래요?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갔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를 아기띠를 하고 처음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 육아 지원센터 뭐 이런 곳을 빌려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애들을 이렇게 마음껏 놀게 하고 혹은 뭐 이유식을 먹이면서 간식을 먹이면서 수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일단 없었고 엄마들끼리 하다 보니 근데 거기에는 책을 많이 읽고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그분들이 선정하는 도서들 저도 물론 추천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평상시 안 읽어봤던 책들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 모임에 들어가면서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도 거기서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노벨문학상 타신 소식도 그 엄마들의 책 모임 단톡방에서 제일 처음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어른의 대화를 할 수 있고 뭔가 지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되게 소중한 모임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다시금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독서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